부끄러움이 커지면 하남자 특 이런 말을 많이 못해요. 어디 가서 막 좀 찐따 같잖아. 하남자 특 뭐 물을 마시지 않음. 지금 호민이 형 찐따 갔다 온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네. 손은 왜 그러세요? 다쳤어요 사실. 전동킥 달려갔어요? 보다가 전동킥 보다가. 뭐 사고 났어요? 부딪혔어요? 그리고 한번 살짝 굴렀어요. 혼자 구르는 그 순간에도 침착맨 방송이 딱 떠오르는 거야. 입과 얼굴을 지켜야 된다. 그 와중에 두 손과 두 다리로다가 얼굴을 막았어. 그래서 이제 손바닥이랑 무릎이 갔어요. 투혼이네 투혼. 투원 진짜로. 헬멧은 썼죠. 근데 헬멧과 무관하다 얼굴은. 자 오늘 뭐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바꿨어요. 준비 열심히 하지 마시라고. 맞아요, 제가 맞아요. 그 몸풀기 퀴즈만 하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 번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와라. 제가 오케이를 일단 했어요. 근데 몸풀기는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몸풀기를 딱 준비를 하고 있었어. 요건 하고 요건 빼고 이러고 있는데 오늘 만우절인 거야 또.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가능한 날이잖아요 또 이게. 그러니까 약속을 이거를 안 지키는 거는 이거는 제가 원래 안 돼. 근데 유일하게 1년 중에 하루 거짓말이 되는 날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거짓말의 과학 준비했습니다. 몸풀기 퀴즈로 거짓말. 몸풀기가 충분히 가는데 그게 끝나고 거짓말의 과학이 또 있어요. 교수님 식당에 갔어요. 순대국밥이요?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오소리 감투를 주진 않잖아요. 추가로. 근데 만우절이면 줄 수 있죠. 만우절에 그런 식당이 어딨어요. 왜냐면 만우절에는 용서가 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늘 만우절 또 거짓말 특집을 준비를 해서 몸풀기 끝나고 몸풀기는 있어요? 몸풀기 꽤 있어요. 또 이것도. 그러니까 이러니까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아니 나는 그래 진짜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걱정이 되는데 왜 하는 거예요? 아니 걱정이 된다며요. 본인이 계획을 해놓고 왜 걱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아니 걱정이 이걸 뭐 준비하고 하시고, 뭐 내가 힘들고 걱정은 아니고 그 침착맨이 힘드실까봐. 아니까요. 그 걱정을 왜 준비를 다 하시고 왜 걱정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런 걱정을 만들어낸 주체랑 걱정하는 나는 좀 분리를 시켜주세요. 왜요? 왜?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요 이거를? 아니 제가 근데 오늘 목 상태 괜찮잖아요, 그죠? 예, 평소보다는 원래는 항상 좀 쉬어 계시는데. 제가 일정 8개가 있었어요. 역대급인 거야 이 주가 죽음의 주. 근데 침착맨님하고 이게 있다는 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상하게 힘을 좀 빼게 돼. 그러니까 더 질릴 수 있는데 금요일 침착맨 있지? 이러면서 이게 계속 들어가는 거야 제가. 그러니까 아끼는 이유가 오늘 다 해야 돼. 1번 목소리 생생한 채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2번 쉴 때까지 하려고. 쉬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쉬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 안 나올 수 있어서 제가 그거 걱정은 안 나오는 거. 왜냐면은 쉬어도 저는 딜리버리가 돼요. 근데 안 나오면 아예 딜리버리가 안 되니까. 제가 들어가 볼까요? 가보겠습니다. 네. 네. 지난 삼국지의 과학 친국지. 야 이것도 진짜 잘 됐어요. 이게 잘 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댓글이 달린 거예요 또. 4시간은 쇼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잡아먹히면 안 돼요. 이거에 가스라이팅 당하면 안 돼요. 나는 4시간이 쇼츠야. 난 너무 짧아. 더 많이 해야 돼. 나는 더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야. 난 무조건 4시간 이상 해야 돼. 이렇게 잡히면은 운신의 폭이 좁아져요. 근데 좁아져야 돼. 왜? 지금 너무 넓어요 운신의 폭이. 더 좁아져야 돼. 마음대로 다니거든요 지금. 좀 좁아질 필요가 있다. 길게 해달라고 막 DM도 되게 많이 와요. 왜 이렇게 기냐 뭐 이런 뭐 악플이 달렸어. 그럼 제가 거기다가 긴 게 왜 이렇게 기냐가 악플이 아니고요. 사실을 나열한 거예요. 아니 그게 왜 악플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사과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요점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DM을 보내는 거예요. 막 이런 걸로 기죽지 마세요. 이런 걸로 기죽지 마세요. 짧게 해달라 이런 말은 듣지 마세요. 그건 악인들의 꾀임이다. 막 이러면서 토론 같은 거 하면 마이크 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꺼버려 그냥. 방송 꺼버려. 3시간 되면 꺼버려. 원래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5시간이 지나면 몇 시간 후에 자동으로 컴퓨터 꺼지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냥 샷다 걸어오는 거야 그냥. 걸어버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만우절이야 오늘이. 그래갖고 오늘만은 제 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만은 그렇게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약속을 드릴게요. 다음부터는 3시간만을 준비를 하고. 저번에도 그랬어요. 저번에도. 아니, 저번에는 근데 그리고 저번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약속은 안 했어. 저번에도 그랬고. 그때는 약간 뭐랄까 일종의 약간 배려, 예의 같은 느낌으로 이런 거죠. 이런 거요. 배려 안 했네요. 저. 배려를 못 한 거죠. 배려한다고 말을 했는데 배려 안 했네. 배려를 못했어. 제가 배려심이 없었어. 저 존중받지 못했네. 못했어.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그건 진짜. 무리뉴는 해야지. 무리뉴는 해야 돼요. 근데 무리뉴 해야 되는데 원래 이것도 제가 한 2-3개 했었거든요. 과감하게 하나로. 왜냐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네, 뒤가 있으니까. 원래는 이거 2-3개. 왜냐면 최신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를 조금 깔끔하게 준비하자.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바로 일개미의 과학입니다. 일개미의 과학. 일개미처럼 일한다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예. 열심히 일하는 아이콘이 일개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일개미는 정말 과연 열심히 일하나?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개미 뭐 그냥 일하고 뭐 조금 쉬었다가 바로 또 일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정말 웃긴 게 대부분의 일개미가 일을 하지 않고 누워 있어요. 왜요? 이걸 딱 들으면 어떠세요? 만약에 일을 안 하는 일개미가 막 발견이 됐어. 그때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쉬나 보다. 그치, 일 안 하고 쉬나 보다. 그렇지. 왜냐면 일개미니까. 워크엔트잖아요. 얘네가 쉬는 것도 이유가 있겠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역시 지혜롭고 조직 생활이 체계가 잡힌 일개미들은 다르구나. 얘네가 쉴 때를 아는 거야. 무작정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대 작업을 하거나 예.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일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그 전까지 휴식을 취하는구나. 노는 게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그렇지.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랜 기간 동안 관찰했어요. 네. 그랬더니 진짜 열심히 영혼을 바쳐서 일하는 일개미가 전체 일개미의 3%밖에 안 돼. 72% 이러고 있는 거예요. 조별과제. 독박사. 근데 그나마 72%는 이러고 있으면서도 예.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좀 꾀를 부려요. 하는 척. 나머지 25% 아예 안 해. 아예 누워. 아예 누워. 그러니까 그럼 먹여줘요? 밥을? 먹여줘요. 97%가 노는 거야. 일단 일단 누워있는 애 25% 있잖아요. 그 전체 일개미에서 25%를 아예 뺍니다. 예. 야, 니네는 그냥 아예 빠져서 놀아라. 그러면 이제 나머지 열심히 한 애들, 조금 깨부리지만 일하는 애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을 하겠다. 했는데 남은 애들 중에 또 20-30%가 또 눕기 시작해. 열심히 했던 애들도 누워있던 애들이 빠지니까 마치 그 누워있는 자리가 TO가 난 것처럼 이제 내가 누워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상해가지고 이게 무슨 어리거나 늙어서 일을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얘네가 이렇게 일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 거죠 지금. 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합리적인 조직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모두가 똑같이 일하는 회사는 일단 오래가기 힘들다. 첫 번째. 그래서 개개인 구성원들의 개성을 일단 허용해야 돼요. 예. 개성이 발휘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으면은 모두 죽어라 똑같이 일을 시키잖아요. 예. 다 열심히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발전이 없고 또 변화를 주고 여유를 줘야지 발전이 있는 거랍니다. 잘 이렇게 납득은 안 되지만 아무튼 노는 것도 어떤 역할적으로 있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거죠. 침착맨님도 빡세게 안 살잖아요. 예. 그쵸? 예. 개성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침착맨님이 빡세게 살았다. 예. 진짜 열심히 했다. 예. 그러면 지금의 침착맨님은 없어요. 그럼 저는 누워 있는 개미예요? 누워있는 개미일 수 있죠. 아. 두 번째는 개성. 벌도 일 열심히 하는 친구잖아요. 예. 벌이나 개미 같은 곤충이 과로사를 해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좁은 공간에 꽃이 많은 하우스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꿀이 많잖아. 예. 그러면 꿀벌들을 여기다 풀어놓으면은 꿀벌들이 신이 나서 막 먹고 즐기면서 놀 것 같잖아요. 이 하우스에 풀어놓은 꿀별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꿀이 많으니까 일이 많아져서 일을 더 열심히 하다가 과로사에서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제가 몸풀기 준비하잖아요. 침착맨님이 벌. 계속 소재가 나와. 아. 이거를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이게 사람들이 침착맨님의 이 위대한 콘텐츠의 가치를 끝까지 몰라. 침투부는 약간 그 하우스인 거죠. 꽃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 빨다가 가는 거야. 왜 좋아요? 빨다가 가는데 왜 좋아요? 나름 나쁘지 않은 인생일지도. 아.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았냐면 과잉 노동이 결국 개인의 수명을 줄인다. 조직도 죽는다. 네. 그래서 리프레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야.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쉴 틈을 줘야 된다. 근데 침착맨님도 지금 제가 이 채널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를 어떻게든 쉬게 하려고 계속 머리를 쓰잖아요. 예.
안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안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이유를 발견했어요. 무능한 직원이 있고 일을 하지 않는 직원이 있어요. 이 둘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이죠. 완전 다른 말이죠. 네. 보시면은 가장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은 무능한 상사, 무능한 직원 이 둘이서 죽어라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직은 자멸합니다. 네. 무능하면 뭐 하려고 하면 안 돼, 사실은. 이 조직이 자멸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포인트가 뭐냐? 조직에서 무능한 직원을 줄이고 유능하지만 에너지를 비축한 직원을 늘려라. 지금 저분이 무릎을 꿇은 이유가 뭡니까?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죠. 그렇죠. 무릎을 꿇어서 추진력을 얻기 위한 직원들을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직원이 언제 힘을 발휘하냐면 위기의 순간이 딱 와. 그때 이제 성실한 직원들이 누워요. 어쩔 수 없이. 그때 내가 이럴 줄 알고 무릎을 꿇었었다 하면서 박차고 올라가서 그때 자기가 해낼 수 있는 일을 해냅니다. 이런 직원이 일부 비율이 있어야 일종의 보험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평상시에 다 해놓으면 그럴 일이 안 생길 것 같은데 그런 일은 결국은 오기 마련이고 그때를 대비해서 그쵸. 비축을 하는 게 있다. 근데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안 오면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이것도 너무 좋은 이것도 관통이에요, 사실. 또 관통이 지금 개개인의 상황에서의 말을 하신 것 자체가 아주 훌륭합니다. 뒤에 나올 텐데 이 개개인의 상황이라는 게 지금 왜 이런 상황의 조직을 만들게 되었느냐에 대한 답변이에요. 피어싱을 해버렸네. 또 피어싱을 하셨어. 이거는 죄송합니다. 또. 이런데 어떻게 몸풀기를 안 해? 근데 중요한 건 무능한 직원이 여유를 부리는 게 아니라 바보 직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능하다랑 바보는 다른 얘기입니다. 정해진 걸 하지 않는 직원, 정해진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려는 행위를 해요. 자꾸 바보같이. 게으르지 않아요. 엉뚱한 짓을 하죠. 엉뚱한 개미. 이게 어떻게 보면 돌연변이랑 좀 비슷하네요. 맞아요. 그쵸. 돌연변이가 있는 이유가 걔네가 지금은 필요 없어 보이고 왜 저런지 모르지만 불리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걔네가 인류를 구하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제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쵸. 진짜 여긴 개미가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가져가잖아요. 처음으로 뭔가를 찾아내. 그러니까 여기 이 주변에 먹을 게 없는데 할 일 없는 개미가 온 거죠. 그래서 알려준 거지. 걔는 뺑이 부리려고 일로 빠진 거거든요. 그런 거였어. 개미가 귀신같이 알아내. 근데 걔 때문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서 쫄쫄 굶어가던 개미들이 드디어 파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모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 바보입니까? 아니죠. 바보죠. 바보요? 무능하지 않죠. 하지만 바보죠. 아까 기도 선생님이 설명한 정의에 제 정의에 의하면 이분들은 새로운 길을 뚫을 수 있는 바본 겁니다. 이분들은 무능하지 않아요. 유능한 분들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식으로 뭔가 나한테 도움 안 되고 조직을 위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내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근데 생명체의 특징인데 모든 과정을 거쳐서 가장 자신의 유전자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습니다. 만약에 이 회사라는 조직이 개개인의 생명 연장,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체제는 진작 없었을 거예요. 네, 이러한 체계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조직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불평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불평해도 돼. 좀 꽤 부려도 돼. 누워도 돼. 그래도 그게 회사의 이익이 된다는 상황도 있다라는 거죠. 자책감 느끼지 말고 마음껏 꾀부려라. 맞아요. 가장 안 좋은 거는 내가 눕거나 꾀부리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에 빠지거나 나는 원래 성실한 사람인데 이 회사가 나랑 안 맞나? 그런 생각하지 마라. 네가 눕는 것 때문에 회사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 스스로의 자괴감이나 자책감 때문에 회사를 바꾸지 마시고 회사를 옮겨야 될 때는 이때입니다. 내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구나. 그때는 옮겨야지. 그래서 이분이 계세요. 제가 왜냐면 회사 가서 맞아요. 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네. 침착맨 생방송. 그것도 침착맨님이 오늘 이 무리뉴를 위해서 빌드업을 하신 거죠. 침착맨 방송을 몰래 보는 게 결국 나에게도 회사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침착맨 방송은 일종의 사내 교육 컨텐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습니까? 뭘 어때요? 그래, 나는 새로운 길을 또 떠올려. 다시 일어날 추진력을 얻고 성실맨들이 누울 때 내가 일어선다. 그때도 볼 것 같은데. 그때도 안 일어서? 성실맨들이 누워도 보던 거 계속 볼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지. 민간하고 벌은 또 다르지 않을까요?
벌은 저는 사실 좀 긴가민가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설렁설렁 하신다면은 위기 순간에 꼭 열심히 하십시오. 네, 긴가민가. 아직 뭐 잘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뭐 동물의 세계는 그렇다고 하니까 뭐 인간의 세계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힘내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시고 침투를 보셔도 돼요. 네. 근데 제가 저희 채널에서 새로 시작한 콘텐츠가 있어요. 랩무비라고 돈룩업 코멘터리를 제가 다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대학원생이 이런 질문합니다. 지구와 해성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런 말 했어요. 이런 질문 하면 안 돼요. 근데 저기서는 디카프리오 형님이 좋은 질문이 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세상에 나쁜 질문 없다. 불친절한 답변만 있을 뿐이다. 예. 근데 제가 저기서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순이라는 거야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카페에도 글이 많이 올라왔어. 왜 질문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걔도 모순이다. 걔도 실망했다. 입만 살았다. 입만 살았다는 거죠. 그죠? 이게.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은 멍청한 질문은 없다는 표현은 오직 대중을 대상으로 할 때만 네, 딱 한정입니다. 네, 과학은 훨씬 엄격하고 엄중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대중이라면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대학원생이라면은 저런 질문 하면 안 돼요. 네, 보통 학계나 연구계에서는 그래. 질문을 통해서 대학원생의 성취도를 알아내요. 만약에 대학원생이 저런 질문을 하잖아요. 저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 대학원생 개그 같이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대학원생 무시하고 이런 건 아니죠? 아니야. 네. 일종의 노는 게임이 아니에요? 노는 개미가 아니라 놀면은 가만히 있든가. 그러니까, 되게 시니컬하네요. 되게 왜냐면 대학원생이잖아. 되게 따뜻한 말을 하시다가 갑자기 대학원생한테 되게 시니컬해. 대학원생 이러면 안 돼요. 지구와 해성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계산하죠? 이건 안 돼. 이거를 모르면은 저 궤도역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다. 네. 저기 온 사람들이 다 이게 이미 실무를 뛰려고 온 사람들인데. 지금 화나신 얼굴이죠, 이게. 화가 났죠. 그래서 이제 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저게 맞죠. 왜냐면은 질문을 통해서 대학원생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교수 입장에서는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대중은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대중이 아닌 진짜 학계 연구계에서 앞으로 대한민국 혹은 전 세계의 과학을 이끌어가야 되는 분들은 좋은 질문이 그분들의 성취도와 그분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지표. 그럼 나쁜 질문을 하는 사람은 항상 대학원생이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죠. 나쁜 질문을 한 사람을 그럴 수 찾아보면. 있죠. 그렇죠. 나쁜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대학원에만 존재한다고 보이죠. 근데 대부분의 대학원생 분들이 좋은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렇게 가상의 콘텐츠에서만 저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온다. 좋은 질문은 대중도 대학원생도 할 수 있지만 나쁜 질문은 오로지 대학원생만 한다.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죠. 그리고 나쁜 질문을 그렇게 자주 하시는 분들은 결국엔 나오세요 또. 더 이상 대학원생을 하지 않고 대중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이제 착한 질문이 돼요. 그러면 모두 다시 착한 질문이 돼요. 무조건 선해지죠. 선해져요. 대학원생을 나쁜 것처럼 하는데 그만큼 대학원생의 시간은 소중하고 그들의 연구하는 내용들이 인류를 위해 써야 되니까 이분들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궤도님도 대학원생이었잖아요. 나쁜 질문 많이 했죠. 나쁜 질문, 썩은 질문. 썩은 질문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은 과학 애호가로서 이렇게 좋은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소영이는 와플대학 다녀요? 와플대학. 와플대학은 좋죠. 와플대학. 왜냐면 와플대학은 대학원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와플대학원은 가면 안 돼요. 와플대학. 거기는 또 힘들어져요. 또 이게 어렵네. 와플대학까지 괜찮아요. 괜찮은 건 대학까지밖에 없어요. 치킨대학, 와플대학. 대학원은 잘 안 만들어요. 그냥 알거든. 거기 치킨이나 와플도 알아요. 대학원까지는 아닌 거를. 그리고 이제 큰 거 갑니다. 큰 거. 네, 요거 풀어야죠. 하남이 2인조. 네, 상남자와 하남자. 하남자라는 말을 주호민 작가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계속 남발을 하시는 거예요. 천재예요, 주호민 작가님 진짜. 그래서 이게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데 재밌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침착맨님이 왜 하남자인가 이런 부분을 다 정리돼요. 전 상남자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다 하남자예요. 왜 이상하다. 본인이 상하 분리 무슨 업체예요? 그 자격 있어요? 지금 이것도 지금 본인이 찔리니까 말 길어지잖아요. 난 상남자인데 왜? 그러니까 이거 하남자 특이요, 진짜. 하남자 진짜 파란 얼굴. 그러니까. 근데 하남자 같이 생겼잖아. 호민 형님도 하남자예요.
근데 저건 맞지. 요거 제가 그래서 오늘 정리해드리려고. 왜냐면은 자꾸 싸우잖아. 자꾸 자기가 상남자라고. 근데 어쨌거나 상남자, 하남자, 상여자, 하여자, 상인간, 하인간입니다. 상하를 나눌 건데 일단은 여기는 저희 둘만 있으니까 남자기 때문에 우리는 상남자, 하남자밖에 정의를 못하죠. 일단은 상남자, 하남자를 정의하기 위해서 기준을 잡을게요. 기준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준은 있어요 이미. 뭐죠? 후지면 하남자예요. 근데 이것도 후지다라는 걸 정의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논리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사실 과학적 사고가 들어가기 어렵죠. 근데 하남자 특 척하면 척인데 꼭 이거를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함. 근데 지금 침착맨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도 기가 막히게 본인이 하남자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잡아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우선 침착맨님과 주호민 형님 두 분의 여러 가지 행위랑 결과물들을 먼저 봤어요. 제가. 가장 명확한 기준은 딱 이거예요. 그 행위가 본인이 봤을 때 본인이 자주 하지 않는 행위라면 주로 상남자 평가예요. 근데 본인이 자주 하는 행위야 그게. 그러면 무조건 하남자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지금 아까 전에 침착맨님이 저한테 뭐 하면 설명하는 게 뭐 하남자. 근데 그것들이 침착맨님이 굉장히 빈도가 높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전에 계속 하신 게 침착맨님이 하남자라는 거를 여러 번 증명하셨어요. 그쵸? 예를 볼까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남자 특 말해놓고 괜히 미안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셨잖아요. 부연 설명함 뭐 설명 길게 함 하면서 또 부연 설명을 했네. 그러니까 저것도 부연 설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하는 행위의 빈도에 따라 하남자와 상남자를 구분하는 경향이 발견됐어요. 여기서. 네, 여러 여건과 환경 때문에 나는 자주 할 수 없는 행위를 누군가가 한다.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그러면 이제 상남자라는 존경의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늘 하는 행위다 이게. 그러면은 바로 하남자로 무시해버려요. 왜냐면 너무 흔해. 내가 원래 하던 거야. 그러면 아이고 하남자 특. 그러면 다 하남자네? 상남자는 없네요? 아니죠. 지금 멘트가 간통해요. 또 지금 뭘 하셨죠? 하남자에서? 지금 뭘 하셨어요? 하남자는 다 상남자는 없네. 다 하남자네요? 맞아요. 이 제가 오늘 보여드릴 하남자 방정식은 상남자가 없다라기보다 모두가 상남자에서 하남자로 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냥 인간 특이네. 네, 인간 특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상남자에서 하남자로 가는 과정의 기울기가 얼마나 빠르게 하남자로 가느냐, 얼마나 완만하게 상남자에서 하남자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상남자의 위치를 오랫동안 지킬 수가 있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남자로 향해 가고 있어요.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정식을 가져왔어요. 이게 딱 맞는 방정식인데 아레니우스 방정식. 이름부터 약간 하남자 느낌 나지 않습니까? 아레니우스. 아레 하. 그렇죠. 하네요. 아레니우스. 이름부터 하남자 방정식이야. 아레니우스 방정식이에요. 외국 하남자네. 네, 스웨덴의 물리학자 스반테 아레니우스가 1889년에 제안한 실제 사람이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889년에 제안한 방정식인데요. 반응 속도의 온도 의존도를 나타낸 방정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온도가 높을수록 화학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냉장고를 사용하는 이유, 온도를 낮춰서 음식이 상하는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보통 온도를 10도 정도 증가시키면 반응 속도가 2배 정도 빨라져요. 이 말은 온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음식이 천천히 상한다. 우리가 냉장고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 아레니우스 방정식 때문입니다. 편하게 왼쪽에 K가 속도 상수입니다. 일종의 상남자가 하남자로 변해가는 속도예요. 이게. 네, 그래서 커질수록 빠르게 하남자가 돼요. A가 이제 아레니우스 상수예요. 기본적으로 초기 하남자 정도를 상수로 나타내요. 네, 이게 원래부터 크다. 이미 거의 하남자란 뜻이죠. 네, 그래서 저 A라는 상수가 작을수록 초기의 하남자 정도가 낮은 거고요. 호민이 형 크겠네요 이게. 저게 엄청 크겠죠. 엄청. 네, 엄청 클 수 있죠. 그리고 괄호 안에 좀 복잡한 수식이 하나 있습니다. 저게 커질수록 하남자로 변해가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여기서의 R은 기체 상수, 저게 이제 상남자 상수입니다. 저 괄호 안에 있는 거 분모에 있는 건 상남자랑 관련이 많아요. 왜냐면은 저게 커져야 하남자로 가는 속도가 느려지거든. 네, 그래서 R은 기체상수 상남자 상수고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절대온도 T가 나옵니다. 분모에. 여기 T가 있죠. 저 T는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우면 몸이 뜨거워지고 땀이 나겠죠. 네, 그래서 이제 T로 제가 잡았고요. 여기서는 T의 역수를 이용합니다. 부끄러움의 역수는 일종의 빈도라고 볼 수 있어요. 빈도. 이게 되게 중요한 항목인데 사실상 이걸로 하남자냐 상남자냐가 결정나요. 제가 상남자, 하남자 이 침착맨님과 주호민 형님의 그 예시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눈에 띄는 요소가 하나 딱 있었어요. 뭘까요? 바로 하남자 특, 상남자 특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이 표현을 쓰는 빈도가 결국 하남자를 결정합니다. 네. 정말 상남자는 네. 특 이런 말을 안 써. 근데 지금 채팅창에도 내가 하고 있으니까 막 하남자 특 설명할 때 손을 많이 움직임. 이미 쓴 거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하남자 특 이 말을 하는 것 자체, 그 빈도 자체가 하남자 방정식에서 하남자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럼 하남자 특을 지적하려고 하남자 특 설명하는 쓸수록 것도 포함이 돼요? 이 당연하죠. 이것도 지금 계속 당연하죠. 올라가고 저 계속 올라가고 있죠. 하남자가 저는 상하남자예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 방정식을 만들 때부터 이미 하남자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빈도를 온도에 적용을 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커지면 하남자 특 이런 말을 많이 못해요. 어디 가서 막 좀 찐따 같잖아. 하남자 특, 뭐 물을 마시지 않음. 지금 호민이 형 찐따 갔다고 한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호민이 형 찐따 같은 게 아닙니다. 제가 호민이 형님 너무 존경합니다. 완전 저격했는데? 너무 존경해요. 제가 호민이 형님 나온 그 다큐멘터리도 다 봤어요. 하남자 같은데 되게 막 부연 설명 이것도 너무 많이 하남자죠. 근데 하남자 같은데 이거 하는 것도 이미 하남자야. 근데 하남자 특이라고는 안 했는데? 하남자 특이라고 안 했는데라고 하는 것부터 너무 하남자. 그래서 부끄러움이 커지면 이걸 많이 사용 못하고 부끄러움이 작아져서 뻔뻔해질수록 자주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특 이게 얼마나 자주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게 식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 가져온 이 괴소리 방정식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복잡해요. 그래서 이 식 자체로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좀 더 쉽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그래프로 가져왔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딱 어려운데요?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네, 어려운데요? 머리 아파요. 이 그래프 어렵잖아요, 사실. 네, 어려워요. 다시 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소인배 정도, 사용 빈도. 하남자 잠재력과 상남자 상수를 조합해서 소인배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소인배 정도를 표현한 거거든요. 소인배 정도가 커질수록 굉장히 가파라지죠. 중요한 건 소인배 정도가 좀 줄어야지 특을 쓰더라도 조금이나마 상남자인 상태로 버틸 수가 있게 되죠. 진짜 소인배 같다. 그죠, 진짜 소인배 같죠. 진짜 하남자 같아. 이거 만들면서 얼마나 제가 재밌어 있겠습니까? 이거는 무조건 소인배죠. 네. 빠르게 하남자로 변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특을 많이 쓸수록 하남자가 빠르게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수식을 제가 정리를 다시 했어요. 이렇게 됩니다. 네. 중요한 게 이 그래프에서 이 수식에서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은 침착맨님이 또 관통하셨죠. 무조건 하남자로 가요. 상남자로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무조건 하남자. 그저 하남자로 빠르게 가느냐, 비교적 천천히 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 하남자 방정식을 보면서 지금 수많은 분들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이게 나랑 관련이 있나? 나는 혹시 상남자가 아닐까? 이 하남자 방정식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상남자로 가는 길은 단절됐다고 보시면 돼요. 왜요? 이걸 재밌어서 보고 있잖아. 이걸 재밌어 하면 이미 하남자다. 하남자 특. 하남자 특.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남자 특 이런 방정식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습하남자. 저도 완전 심각한 하남자. 습하남자. 그리고 지금 이거 제가 말하자마자 재미없어 하잖아요. 하남자. 무조건 하남자예요. 진짜 저건 하남자 같다. 그쵸. 지금 재미없다. 노잼. 너무 하남자 같죠? 아우, 그냥 하남자. 제가 정했잖아요. 그냥 후지면 하남자예요. 후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방정식을 통해서 후지다라고 우리가 어떤 수학적으로 결론 내릴 수 없는 개념을 정의한 겁니다. 이 하남자 방정식을 적용하면 후진지 안 후진지가 바로 나오죠. 그리고 굳이 이렇게 막 뭉뚱그려서 안 하고 이게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저는 하남자로 이런 방정식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침착맨도 계속 하남자 하면서 하남자가 됐잖아요.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하남자가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아요? 저는 하남자 좋다고 봐요. 그게 하남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괜찮아요. 그래요? 하남자니까요. 하남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상남자인 것처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차피 하남자인데. 다 하남자다? 예. 저는 아닌데. 아니세요? 저는 이거는 진짜 하남자죠. 저는 아닌데. 하남자 호민이 형. 어쨌거나 여기까지가 이제 사남자 방정식이었고요. 일단은 뭐 큰 거 한번 가겠습니다. 다음 거 갑니다. 근데 침착맨님 금연 지금 잘하시고 계신데 지금 표정이 안 좋죠? 문제가 몇 개 있어요. 보세요. 지금 침착맨님 금연에 방해가 되는 표정이 곱지가 않아요. 그게 다음번 그게 선생님이에요. 그게 선생님. 아니야. 그게 다음번 침착맨님 방송 몸풀기로 들어갑니다. 네. 네. 야. 영상 보셨죠? 지금 금연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 그러니까 침착맨님이 그게 너잖아. 그리고 이걸 하신단 말이야.
근데 제가 침착맨님 그 영상들을 쭉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연은 너무너무 좋은 선택이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결심은 너무 잘하셨는데 이 결심에 지금 방해 요인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침착맨님 방송을 보면서도 계속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한번 가야 되겠다 빨리. 가장 큰 걸림돌은 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아니에요. 저는 오늘 침착맨님이 금연을 하는 거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네. 왜냐면 저는 정말 응원해요, 금연을. 어쨌거나 이 금연에 대한 이야기고 저희 방송 나오셔서 땡긴다는 표현으로 다 엄청 하셨어요. 예. 심지어 문제가 뭐냐면은 콘텐츠로 담배 월드컵까지 하셨어요. 맞아요. 지금 이게 엄청나게 금연으로서는 불리한 선택입니다. 이런 걸 계속 네. 생각하고 한다는 게 이거 막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침착맨님 방송에 지금 떠 있죠. 예. 금연 86일차. 예. 그것도 지워야 돼요? 네, 지금 보세요. 지금 모든 방송의 우측 상단에 예. 금연 며칠 차가 있어요. 예. 이게 효과가 있으세요? 이거 자동으로 바뀌어요, 숫자? 아니 제가 항상 매일매일 숫자를 하나씩 넘기는 거죠, 지금. 예. 연구에 따르면은 숫자를 셀 때 특정 횟수 때만 반응하는 세포 집단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5번째 누를 때마다 주스가 나오는 장치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 원숭이를 둬요. 그 원숭이가 5번째마다 주스가 나오니까 얘가 특정 횟수마다 특정한 뇌세포가 반응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머릿속에 수를 세고 있는 뇌세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섭냐면 침착맨님께서 이미 과거에 금연을 실패한 경우가 있어요. 예. 머릿속에서 별도의 수를 세는 뇌세포가 자신만의 규칙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얼굴은 편해 보이네요. 보약 한제 애먹은 표정이네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걸 마지막으로 없애야 침착맨님이 정리해야 될 게 꽤 있어요.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지 않으면 여전히 이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정리해드리려고 한 거고 궁금합니다. 이게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시작했으니까 계속 가겠다라는 건데 예. 이게 이미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에 시간, 노력, 돈을 투자하는 걸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해요. 예. 긍정적인 방향으로 먼저 보면은 예. 지금까지 끄는 게 아깝죠. 예. 그러니까 계속 가야 한다는 자각이 들어서 계속 금연을 성공할 수도 있어요. 이 매몰 비용의 오류를 활용한 가장 베스트 케이스입니다, 이게. 네. 근데 반대로 볼게요. 매몰을 계속 하다 보면 저분도 지금 계속 뭔가를 뿌리고 있잖아요. 예.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든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그만 편해져 볼까? 굳이 내가 이런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좀 판단이 안 선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들어간 노력, 금연을 하고 있는 기간, 이 지금까지 들어간 매몰 비용이 쫙 떠오릅니다. 이 모든 나의 선택을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운팅하는 게 지금 내가 얼마나 매몰을 했는지 매몰 비용을 현재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강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매몰 비용 자체에 만족해요.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 금연 391차가 됐어. 이미 나는 뿌듯해. 그러면은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정도면 충분히 고생했다. 내가 이 정도를 매몰했는데 굳이 더 해야 될까? 맞아요. 진짜 그렇게 해서 허망하게 끝났어요.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했다 해서. 이게 합리화를 만들어냅니다. 맞아요. 이 정도면 모두가 인정할 거야.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연은 어느 선을 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금연이라는 건 그냥 완전한 금욕이 목표예요. 이거는 내가 기록 경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완전한 금연의 삶을 사는 게 목표입니다. 예, 누구도 내가 오늘을 살아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내가 계속 다른 사람들 나 자신에게 계속 이걸 강조하다 보면은 내가 오늘까지 살아내고 금연해낸 것 자체에 대해서 리워드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일단 버려야 돼. 그냥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면에서. 네, 그래서 정말 담배를 끊고 싶으면 아예 신경을 꺼야 돼요. 아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지금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도 의식을 안 해야 돼. 그냥 영원히 사라져야 돼요, 뇌에서. 숨 쉬는 거를 의식 안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지금 거의 이별을 기리는 수준이에요. 끊임없이 이별을 떠올리고 영원히 남자친구를 잊지 않으려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관심을 끊어야 돼요. 근데 계속 오늘은 1주년이야, 오늘이 2주년이야 이거를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이 이별이란 걸 죽어도 잊지 않겠다 가 돼버리는 거죠. 일단은 침착맨님이 지금 이렇게 며칠차 붙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내가 언제쯤 리워드를 받아야 되고 나의 매몰 비용은 얼마고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각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과거에는 망각이 기억을 연결하는 뉴런들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거나 자연스럽게 뉴런이 수명을 다하면 망각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신경과학자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뇌가 그렇게 수동적으로 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냈어요. 적극적으로 기억을 지우거나 숨깁니다. 뇌가.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아내야죠. 뇌가 언제 가장 열심히 기억을 지우는가? 이거를 알면 내가 기억을 지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 새로운 무언가를 기억할 때 기억을 지웁니다. 밀어내기. 네네네, 밀어내기. 최근에 가장 생각 안 했던 거 우선으로 밀어내. 그쵸? 그래서 기존 기억이 전부 만약에 활성화됐어. 예. 내가 갖고 있는 기억이 전부 활성화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뇌는 여기다 새로운 거를 기억하려고 끄집어내서 뭔가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뇌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요구해요. 근데 이런 메커니즘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뇌 입장에서. 그러니까 뇌는 이런 비효율적인 메커니즘 어떻게 개선하지? 그래서 뇌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적극적인 망각을 시작합니다. 요거는 지우자. 그냥 휴지통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거기다가 새로운 기억을 집어넣어요. 컴퓨터랑 똑같네. 비슷하죠. 용량이 부족하다 보면은 맞아요. 6개월 동안 사용 안 한 뭐 프로그램 나열, 그쵸. 목록 그거 우선으로. 그래서 새로운 기억을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오늘 만우절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제가 오늘 온 게 침착맨님 머릿속에 새로운 걸 최대한 때려 박으려고 온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가져오는 정보는 침착맨님이 대부분 새로운 정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요? 사실 다른 이야기들은 대부분 새로운 정보 아닐 수 있는데 적어도 제가 갖고 오는 정보는 거의 새로운 정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주변에 과학자는 별로 없으니까. 네, 그래서 계속 때려박아서 완전한 망각으로 보내는 게 제 목표고요. 네. 근데 이 새로 때려 박는 게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겠죠? 무조건 도움되죠. 그래요? 오늘 하남자 방정식 100% 다음번에 호민 형님 오시면 쓰실 거잖아요. 아니 그냥 호민이 형 그냥 하남자예요. 뭐 그런 상관이 없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새로운 정보로 밀어내라. 그리고 기존 정보를 자꾸 갱신하지 마세요. 갱신하지 말고. 가장 끝으로 밀어내세요. 갱신하는 순간 다른 게 먼저 밀려가요. 특히나 저러면 안 돼. 양파입니다. 양파. 네. 이거 실하네. 내 거는 실하죠. 이게 네. 이게 아주 실한. 물로만 하면 이렇게 저렇게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영양분 따로 넣어야 되는데 요거 진짜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 침착맨님하고 호민 형님께서 하셨어요. 유사과학이라는 거를 모를까 과연. 예. 그걸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요런 내용이 좀 펼쳐졌습니다. 이 콘텐츠를 하면서 이제 많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양파에게 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 여기서 이제 칭찬 비난 양파를 하셨단 말이에요. 일단 양파는 귀가 없어요. 청각 기관이 없습니다. 이 양파는. 그러면은 이 현장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개체를 정의를 해보면 옆 사람 그리고 방송을 보는 불특정 다수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 콘텐츠에서는 실제로 양파가 대상이 아니었을 수 있다. 그 대상은 옆에 있는 사람이거나 불특정 다수. 그래서 타인에게 욕할 때 스트레스가 풀리는 심리에 대한 걸 좀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왜 욕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속이 시원해질까? 예를 들어 갑자기 빨리 걷다가 모서리 같은데 새끼발가락 부딪히는 경우 있죠. 싫어요. 딱 부딪히는 순간 절로 뭐가 나오죠? 욕이 나와.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본능. 이게 본능인데 일단 욕을 한번 정의해 볼게요. 욕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 문화권에서 금기시하는 것, 특정 상황에서 절대 하지 못할 말. 이게 보통 욕이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연구가 있어요. UC 샌디에고 인지과학 교수님 벤자민 베르겐이라는 분의 연구입니다. 뇌에서 언어 능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을 절제를 했어. 그러고 나서 과연 욕을 할 수 있을까? 뇌의 특정 부분에 손상을 입어서 제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언어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근데 욕을 해. 언어 능력이 사라졌는데.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욕이 언어에 속하는 하위 개념일 텐데 언어 능력이 사라져도 욕을 한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나온 가설이 아마 언어 중에 특정한 언어는 굉장히 강력한 유대를 만든다. 다른 부서에서 관리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언어들은 다른 언어들과 달리 다른 곳에 저장이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한 겁니다. 직속 부대로 따로 뭔가 따로 관련이 있는 거야. 느낌으로. 그게 욕은 단순히 뇌의 언어 능력을 담당하는 부분에만 저장되는 게 아니라 감정과 강하게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욕을 할 때 우리가 결국 근육을 써서 욕을 하는 거잖아요. 욕을 할 때 쓰이는 근육의 움직임이 뇌의 여러 곳에 저장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을 없애도 여러 곳에 저장된 이 욕을 할 때 쓰는 근육의 움직임이 손실되지 않고 그 언어 능력에 문제가 생겨도 백업된 자료를 불러오듯이 불러와서 욕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럼 또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동물도 욕을 할까? 빠큐 거북이네. 빠큐 거북이 지금 빠큐하지 않습니까? 빠큐 개구리라. 개구리도 빠큐하고 있어. 쌍빠큐하고 있잖아요. 예. 얘네 욕할까요? 진짜로? 지금 하잖아요. 실제로는 얘네가 빠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빠큐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예. 동물 욕할까 안 할까요? 동물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쵸.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기분을 좋은 기분을 표현한 게 있다면 기분 불쾌한 걸 분명히 표현한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이거 미국의 영장류 전문가가 침팬지로 연구를 합니다. 네, 근데 침팬지들이 어떻게 욕을 하냐면은 상대방에게 배설물을 던져요. 똥을. 근데 침팬지는 행동이 우선인 거죠. 그럼 자기도 손해잖아요. 나도 손해인데 어쨌거나 이건 욕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침팬지들에게 엄격하게 교육을 시켜요. 배설물을 던지지 못하게. 네, 그러면은 얘네들이 수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아, 표현은 해야 돼. 표현은 해야 무조건 돼. 해야 돼. 답답한 거야. 욕하고 싶은데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배설물을 못 던지게. 그러니까 뭘 하냐면은 손등으로 턱 아래를 때려요. 막 때려. 딱딱 심지어 정말 딱딱 소리 날 정도로 막 때려. 이게 모욕의 이게 더럽다는 뜻이 돼버렸대요. 네, 그래서 수신호로 욕을 하는 거야. 야, 내가 배설물은 못 던지지만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거 받아라. 욕을 하지 않고 다른 단어로 대체하는 건 어떨까라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극단적인 상황에서 욕을 하면 고통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한번 했었죠. 줄어들어요. 실제로 욕을 하면은 얼음물에서 오래 버텨. 그쵸, 이거 했었죠. 기억나시죠? 네. 다른 실험입니다. 요거의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인데 욕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욕 대신에 정중한 대체어를 사용했습니다. 정중하게 매우 차갑습니다. 손을 빼고 싶군요. 이렇게 대체라는 거야. 첫 번째는 욕을 할 때 고통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죠? 예. 두 번째 실험에서 대체어를 썼어요. 고통이 줄어들지 않았어. 효과가 없었어. 왜냐면 언어로서 썼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욕을 하면 스트레스가 높아져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가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욕하는 것도 스트레스야 사실. 근데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은 어느 시점을 넘어서 스트레스가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고통을 상실하는 시스템이 작동됩니다. 네, 그래갖고 예를 들어 싸울 때 맞아도 안 아파요. 예. 나중에 아파요. 나중에 아파. 그리고 뭐에 정말 집중할 때 예. 그때는 통증을 못 느끼다가 나중에 아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통각을 잠시 상실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죠. 근데 정중한 언어로 말하는 거는 스트레스를 안 주는 거야, 나한테. 그래가지고 통감이 상실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정중하게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풀릴 수도 있잖아요. 좀 약간 인성이 뭐 터졌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를 안 주니까 결국 통증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가야 우리가 통증을 제거하는 시스템이 가동이 되니까. 네. 근데 요게 또 장점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장점. 사회적 고통을 덜어준다라는 내용의 논문인데요. 예. 입 밖으로 욕을 해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해라. 이게 근데 또 가벼운 정신적 고통에만 그렇다고 해요. 심각한 고통에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어쨌거나 습관적으로 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또 10대 청소년한테 많이 나타나거든요.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 비교해본 결과가 있는데 욕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고 욕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겠죠. 예. 욕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욕을 안 하는 아이들에 비해서 인내심이나 계획성이 부족해요. 그리고 자기 제어 능력도 떨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욕만 하다 보니까 어휘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사고력이 저하되고 자아 존중감이나 공감 능력까지 낮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욕을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뭐 담배 같네. 뭐 다. 네,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지만 학창 시절에 욕을 많이 먹은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도 실제 일종의 언어 폭력의 피해자들의 뇌를 연구했더니 평범한 사람보다 뇌량, 해마, 전두엽이 쪼그라들어요.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안 좋다. 욕을 듣는 것도 안 좋다. 그 욕을 하는 사람도 문제, 듣는 사람도 문제. 그래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어느 정도 욕을 절제하는 순간이었죠. 어쨌거나 욕 자체를 이렇게 풀어봤어요. 근데 사실은 칭찬 양파, 비난 양파에 대해서 욕을 하려고 이 컨텐츠를 한 거다라는 식의 시작을 했지만 숨겨진 거대한 빌드가 있었다. 네. 왜 이 컨텐츠를 하셨을까?
하셨을까요? 할 게 없어서 좀 아니에요. 컸어요, 그때. 아니에요. 모르고 계셨어요. 왜 이거의 왜 의미를. 정말 멋진 의미가 예. 이 콘텐츠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네. 한 사람도 모르는 그 의미가. 심지어 두 분도 모르시잖아요. 예, 저도 이거를 모르는. 저는 알아요. 어떤 사실도 진리라고 믿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큰 감동을 했어요. 침착맨님과 실험해보자. 주호민 형님께서 직접 실험을 해보자. 증명한 것조차 믿지 못하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게 과학입니다. 나는 과학자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정보만 남아요. 과학적 사고나 탐구 과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두 분께서는 직접 실험을 해보자라는 말을 한 거죠. 가장 효율적인 교육은 정답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게 맞아요. 그게 효율적이에요. 예. 왜냐면은 목표한 지점에 누구보다 빨리 도달할 수 있거든. 근데 과학에는 이게 정말 어려운 게 과학은 명확한 정답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결국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우리가 현재 답이라고 믿고 있는 게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어떻게 스스로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사고 과정을 가르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침착맨님, 조민 형님은 지금 제가 적은 이 메시지 이거를 주기 위해 아마 칭찬 양파와 비난 양파 컨텐츠를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갖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제가 박수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랬나봐요. 네, 네, 네.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했나봐요. 네. 예, 전달하고 싶어서. 네, 좋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다음 게 정말 대작입니다. 문대바퀴, 문과 바퀴 어떤 것이 더 많은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솔직히 너무 잘했다, 침착맨님이. 너무 잘했다. 네, 이거 정말 이거 박수 드려야 돼요.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너무 잘했다. 네. 근데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실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기억나는 게 거의 없어. 아, 그래요? 네. 필랭 사실 이 내용도 뭔 말한지를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아무 얘기 그 전자 스핀 그거밖에 기억 안 나요. 그러면은 진짜 좋네요. 네. 침착맨님의 이 처리 속도가 굉장히 잘하셨는데 마지막까지 동의 안 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요? 침착맨님이 정의하고 넘어간 것들이 좀 있어요. 그냥 맞아. 네. 이거는 내가 정할게 이런 게 좀 있었어. 그게 과학이잖아요. 그게 과학이 아니죠. 왜냐면은 정의하는 거는 예. 침착맨님이 하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합의로 가야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침착맨님의 정의 자체에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 의심에 대해서 이 시청자분들이 동의가 안 되는 거야. 제가 네. 대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직관적으로 정의는 너무 잘하셨는데 제가 여기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 설명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바퀴를 어디까지 칠 것인가. 근데 이게 어려워요, 사실. 이거를 세는 게 왜 어렵냐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바퀴들도 있어요. 파괴되고 있는 바퀴들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침착맨님께서도 뭐 재작년까지만 뭐 가정하고 뭐 올해까지 가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할 때마다 기준이 옮겨간다라는 건 이미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필요 조건을 봐야 돼요. 문이라는 게 독립적으로 존재가 가능합니까? 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벽이나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벽이나 지지대가 없이는 문만 존재하는 건 특이 케이스예요. 근데 바퀴 어떻습니까? 바퀴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퀴는 뭐가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축이 있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독자적인 바퀴들도 있습니다. 굴렁쇠 소년이 바퀴를 독자적으로 돌리고 나왔지만 문을 들고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바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랑 문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시작부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 자체가. 네. 문은 뭐가 있어야 돼요. 난이도가 더 높다는 거죠. 어디에 붙어 있는 거. 네. 바퀴는 저도 붙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혼자 도는 게 굴렁쇠 같은 거 많아요. 보면? 네, 혼자 도는 게 많아요. 네, 그래갖고 이것만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바퀴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왜 이 문제가 어렵냐면 이런 애들도 있어요. 얘 문입니까? 문이죠. 회전문. 회전문이죠. 예. 근데 얘를 바퀴인데. 위에서 보면 바퀴예요. 분명히 문인데 바퀴예요. 이것만 봐도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정의다. 바퀴나 문 자체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한쪽 편에 서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고요. 과학의 시각에서는 꾸준히 관점이 바뀌고 정의가 바뀌고 환경이 바뀝니다. 어느 한 편에 서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언제든 내가 틀릴 수 있다. 언제든 내가 이 환경에 따라 정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쉽게 말해 그냥 변절 가능합니다. 내가 바퀴 편이어도
문쪽 편을 들 때가 있고 문쪽 편이라도 상황에 따라 바퀴 편을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썼던 글입니다. 과학의 특징이에요. 무조건 변절해야 돼요. 무조건 수용을 해야 됩니다. 과학의 무조건 특징. 팩트 그리고 그냥. 최대한 마음을 넓게 갖고 다 수용해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죠. 그냥. 그래서 넓힐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넓혀보겠다 정의를. 네, 그렇게 해서 가볼게요. 그래서 문의 정의입니다. 벽에 구멍이 뚫리면 뭡니까? 이미 문이에요, 그것도. 그것도 문이에요? 그것도 문이라고 봐요. 아. 이거를 우리가 넓게 가겠다는 거예요. 뭐든지 허용해보자. 이걸 더 나가볼게요. 더 나가서 구멍을 뚫을 수 있으면 문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피부의 땀구멍도 문입니다. 피부의 땀구멍도 칠게요. 예. 다 문이에요. 예. 예. 그래서 요 녀석을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세포벽입니다. 세포벽은 우리가 분해할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무조건 뚫리거든요. 있네요. 여기 문. 네, 이미 그리고 문 형태가 있죠. 예. 이게 세포벽이에요. 한 사람의 몸에 있는 세포가 60조개입니다. 일단 한 사람이 60조개야. 네. 우리가 크게 볼 것도 없어. 한 사람은 60조개. 세포벽에도 문이 있다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60조개. 가고요. 바퀴의 정의로 갈게요. 바퀴. 예. 특징 딱 하나만 잡겠습니다. 네. 축을 중심으로 돈다. 이거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헷갈렸던 게 네. 뭐 행성 얘기도 나오고 자전한다, 공전한다 이런 것들이 막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축을 중심으로 돈다라는 거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축을 중심으로 돌아.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모형이나 형체로 정의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엄밀한 증명은 오직 수학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이 스핀이죠. 이게 입자의 운동과 무관한 고유의 각운동량으로 정의되는 거예요. 네. 예, 각운동량으로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축을 중심으로 도는 도구라고 보는 거죠. 그럼 전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얘가 회전하지 않아요. 네. 회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얘 원자 내 궤도의 각운동량을 양자역학을 통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즉 얘가 실제로 도냐 돌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얘의 회전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얘의 궤도의 각운동량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즉 수학적인 증명이 가능하다. 네. 그러면 얘는 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우리 몸에만 10의 28제곱개의 원자가 있어요. 그러면 끝났네요? 일단 세포는 60조개인데 원자는 100조개 곱하기 100조개. 이미 끝났어요. 아예 더 단위 작잖아요. 자체가 더 달라요. 작으니까. 예, 단위 자체가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은 났죠. 그냥 깔끔하게 끝났어요. 끝났네요? 예. 그럼 이게 이겼네요? 바퀴의 승리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왜 문 대 바퀴를 했느냐.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과학적 사고를 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사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문 대 바퀴. 우리는 왜 둘 중에 어떤 것이 많다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더 근본적인 거. 네, 근본적인 거. 이 논쟁의 네. 더 근본적인 그쵸. 얘기. 왜 문 대 바퀴를 하셨죠? 진짜 그때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날 출근을 했는데 이수자님이 추천을 해줬어요. 이게 한 몇 개월 전에 유행했던 거래요. 근데 이거 하실 때 그래서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이걸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할 거 없었는데 잘 됐다. 예를 들어 그래 뭐 바퀴가 더 많아. 이거 어떤 의미죠? 의미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네, 그냥 바퀴가 더 많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바퀴가 이겼다고 했죠. 지금 다 깔끔하다. 바퀴가 이겼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죠. 네, 그렇죠. 그러면 많고 적고 많다는 게 중요할까? 많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 게 네. 정말로 중요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뭐가 주도하고 있느냐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70%는 물입니다. H2O. 그러면은 우리는 실제로 30%밖에 없어요. 물 대 인간 했을 때 물의 승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을 포함한 그 물도 인간이라고 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혈액, 어쨌거나 혈액 이런 H2O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걔네들은 계속 나가잖아. 우리는 물인가 인간인가. 그리고 정말 개수로 가볼게요. 얘네들이 미생물들이거든요. 우리 몸에는 우리의 세포수보다 많은 개수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세포의 개수가 60조개입니다. 세포가 60조개인데 미생물은 100조개입니다. 그러면은 미생물의 승리거든요. 예. 그럼 우리 몸은 사람입니까? 미생물입니까? 그 수가 많다고 해서 그게 그거를 대표하는 것은 그렇죠. 아니다. 그렇죠. 아주 정확하죠. 왜냐하면 얘네는 주체적으로 이렇게
있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아주 정확해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굳이 숫자가 뭐가 많은지를 현실에 세는 건 의미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 대 바퀴, 문과 바퀴 중에 뭐가 많은지를 고민하기 전에 네.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게 문인지 바퀴인지를 고민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처럼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열어서 받아들이고 바퀴처럼 새로운 것을 향해 끝없이 달려나가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지 말고. 아시겠어요? 아니 명언병이 있어. 명언병. 제가 이제 과학 특강을 이제 여러 번 들어보니까 명언병인. 명언병. 그러니까 뭐가 많은지보다 중요한 거는 문과 바퀴로부터도 우리가 뭔가를 배워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들로부터 인생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지 세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개수만을 놓고 싸워요. 그러지 말자. 아닌데. 개수가 중요하지 않다. 뭐가 주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기까지가 몸풀기입니다. 몸풀기 끝났어. 끝났어. 이게 명언이 있으니까 이게 좀 뭔가 딱 끝난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몸풀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오늘의 교훈은 바로 요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뭐죠? 궤도를 오랜만에 부르면 몸풀기가 이렇게 많아진다. 음식물 쓰레기처럼 주기적으로 버려줘야지 이렇게 안 길어지고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버리지 않으면 음식물 쓰레기는 쌓여서 냄새가 납니다. 지금 모아놓은 게 이렇게 많으니까 지금 몸풀기가 이미 1시 반이야. 그러니까 더 저는 악질이라고 느낀 게 선생님이 이제 열심히 준비하셨지만 이 악질이라고 느꼈냐면은 본인이 이 양을 많게 한 이유가 의도적으로 양을 많게 하니까 그렇죠. 이거는 내 탓이 아니다. 항의성. 아니,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항의성 메시지를 심기 위해서 분량을 늘린 게 정황상 너무나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것만 봐도 음식물 쓰레기가 사람한테 항의합니까? 뭘 음식물 쓰레기? 본인 보고 음식물 쓰레기래. 항의하지 않아요. 뭘 음식물 쓰레기는 또 왜 이래? 묵묵히 쌓일 뿐이야. 왜 이래요? 쌓은 거 누굽니까? 아니 음식물 쓰레기를 쌓은 게 음식물 쓰레기입니까? 집주인입니까? 아니 누가 쌓았어요? 아니 내가 쌓냐고. 아니 누가 쌓았어? 아니 이거를 쌓으면 쌓인 대로 뭐 다 해야 되냐 이거예요. 자체적으로 누가 쌓았어? 아니 우리가 쌓은 사람만 봐. 쓰레기라고 쳐도 적당히 추려서 갖고 있어요. 추려서 갖고 있어요. 쓰레기를 여기서 다 이거 뭐 안 돼요. 이거는 그렇게 안 돼. 뭐 매립장이에요 이거. 쓰레기 매립장이냐고요. 자기가 추려서 그 전제가 버릴 게 없는 걸 다 갖고 와야 되는 전제가 말이 안 된다는 버릴 거예요. 게 없는 걸 버릴 게 없는 걸 그리고 이 항의성 메시지 일부러 이게 더 악질이야. 일부러 많이 해서 본편 이전에 혀를 되두르게 하려고 굉장히 악질. 근데 원래대로면은 여기서 딱 끝나면 깔끔하잖아요. 근데 만우절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만우절 때문에. 만우절만 아니었으면은 덜겠어. 만우절. 저 돌 것 같아. 저 바퀴인가요? 바퀴예요. 아니 근데 이건 바퀴는 아니죠. 가군동량을 계산할 순 없어. 그래 여기 이렇게 돌 것 같은데. 다음에 이어서 버릴 생각을 한다면. 근데 그거는 가정 자체가 틀렸어. 네 음식물 쓰레기냐고. 왜 굳이 저거를 이미지를 악질이야 저게.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가정 자체가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저거를 남겨놨다가 다음에 해라라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또 싸요.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거를? 어떻게 뭘 어떻게? 지금도 제가 안 갖고 온 음식물 쓰레기가 많거든요. 안 될 과학 채널의 일도 해야 되고 이쪽 쓰레기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매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드랍도 필요하다는 거야. 이쪽 쓰레기가 이만큼 불어난다고 해서 이걸 다 처리해야 된다? 아니죠. 우리 채널에 못 버려 이거는. 왜 저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냐. 모시면 맨날 오시면 좋아요. 근데 이것만 할 수 있어요? 본인 채널도 하시고 외부 그것도 하고. 맞아. 그러니까 이거 준비하는데 힘드니까 맞아,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추려야 된다. 추리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아까워도 버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됐으면은 벌써 8시간 반 안 했지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그게 됐으면. 근데 결국은 해야 된다. 결국은 해야 그러니까 된다. 이거는 이런 거예요. 놓고 온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바른 말을 하셔도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게 많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맞아도 현실에서는 벽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학에도. 그러니까 이게 네. 뭐 과학이라고 자꾸 붙이니까 그런데 결국 제 식대로 말하면 내맴이에요. 네. 그러니까 과학을 붙여서 뭐가 있어 보이게 말하는데 그냥 내맴이야. 제맴은 아니에요. 뭘 제맴이야? 자기 마음 지금 보세요. 아니 제맴이면은 양림맴이에요? 인풋과 아웃풋과 중간의 프로세스를 제가 결정해야 돼. 근데 보세요. 프로세스는 제가 결정할 수 있어. 인풋이 계속 침투부에 쌓여. 그죠? 그걸 버려. 그걸 버리는 건 제맴이 아니라니까요. 인풋이 쌓이는 걸 내가 어떻게 버리냐. 제가 프로세스는 정리하겠어. 추려야지. 추리는 건 제맴이 아니라니까요. 왜? 침투물을 매일 올리지 마. 뭔 말이야. 뭔 말. 그럼 내가 인풋 줄이지. 아니 여기를 왜 굳이 아니, 다 써야 되냐고 여기 남들. 계속 알림이 와. 트위치 방송 킬 때마다 뱅온이라고 알림이 와. 카페도 올리고 쌓이는데 인풋이 쌓이는데 어떻게 제가 프로세스를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문대 바퀴도 더 길게 할 수 있는데 프로세스 추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뱅온이 오잖아. 통으로 추려고 통으로. 그러면 침투물을 줄여. 이거를 다 하려면요. 사실상 안 될 과학 소속이 아니고 침투부 소속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하냐고.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은 궤도님 안녕하세요. 침투물 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침투물을 잘 봐? 내가 안 될 거 그러니까 아닌데. 본인이 프린시아시잖아. 본인이 프린시아. 그러니까 왜 나를 보고 침투물을 잘 보고 있다 그래?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더 줄이라고. 우리는 똥이 안 나와요. 뭘 똥이 안 나와.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대배우님이 막 가시는 걸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 온라인 능력이면은 오프라인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오프라인으로 맞는 매가 온라인보다 더 아파요. 아니 피곤하시면은 그냥 제가 오늘 거짓말해가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소리 솔직히 선 넘었죠. 아니 금연 빼시고 저기다가 나는 피곤하다 이거 적어두세요.